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8편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1편으로부터 시작해서 8편까지 짧다면 짧았고 길다면 길었던 여정을 마침표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내용을 소개를 더 해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도 남으면서 동시에 하나의 시리즈를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기쁨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아쉽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챕터를 끝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저만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걸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80번째 내용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80번째 핵심 내용은요. 전기 저장 장치 있잖아요. 전기 저장 장치. 여기에서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이 나와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 이런 게 나오면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키워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기 저장 장치에서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이라는 게 나오는데 직류 600V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에서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보다 전기 저장 장치 나오고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 나오면 직류는 600V까지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번 내용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계측 장치라 그래서 태양광 설비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요.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가 시설되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뭐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결국엔 태양광 설비의 계측 장치를 물어본다면 전압과 전류 혹은 전압과 전력을 측정하는 장치 시설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태양광 설비의 계측 장치에서요. 어떤 것을 시설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전압과 전류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고 혹은 전압과 전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키워드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번 내용입니다. 풍력 설비에서 계측 장치를 어떤 것을 시설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풍력 터빈에 여러분 풍력 발전에서 터빈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럼 그 장치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게 회전 속도계, 회전 속도계가 있어야 되고요. 나셀 내의 진동을 감지하기 위한 진동계가 있어야 됩니다. 진동계가. 그 다음에 풍속계가 있어야 되고요. 압력계가 있어야 되고요. 온도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나셀 내의 진동을 감지하기 위한 진동계라 그랬잖아요. 나셀이 뭐냐면 그 풍력 발전을 할 때 회전 에너지를 어떤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구성하는 것을 이제 나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풍력 설비 계측 장치를 물어본다면 첫 번째 회전 속도계, 두 번째 진동계, 세 번째 풍속계, 네 번째 압력계, 다섯 번째 온도계 이렇게까지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3번 핵심 내용입니다. 전기철도의 수급 조건에서요. 공칭 전압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수전 전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 개는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교류 3상에서요. 교류 3상에서 22.9kV 그리고 154kV 그리고 345kV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철도에서 전력 수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공칭 전압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혹은 수전 전압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교류 3상에서 22.9kV, 154kV, 345kV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22.9, 154, 345 주고 이상한 거 하나 주겠죠. 그럼 그것이 틀린 조건이 되겠습니다. 84번 핵심 내용입니다. 전기철도의 변전 방식에서
변전소 용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변전소의 용량은 급전 구간별 정상적인 열차 부하 조건에서 1시간 최대 출력 또는 순시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연장 급전 등 부하의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변전소의 용량이 나왔다. 그러면 1시간 최대 출력 이 키워드만 가지고 가자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정석적으로 쭉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키워드는 뭐다? 변전소 용량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1시간 최대 출력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전소의 용량은 1시간 최대 출력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번 핵심 내용입니다. 전차선의 가선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전차선은 열차의 속도나 어떤 노반의 형태, 그 다음 부하 전류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을 채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선을 할지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의 표준은 뭐냐면 첫 번째, 가공 방식, 두 번째, 강체 방식, 세 번째, 제3 레일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표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선의 가선 방식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바로 튀어나와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공 방식, 두 번째, 강체 방식, 세 번째, 레일 방식,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가볼까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는 거예요. 전차선 가선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가공 방식.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강체 방식. 자, 세 번째는요, 제3 레일 방식. 이렇게 가공, 강체, 제3 레일, 이렇게 세 가지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번 핵심 내용은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입니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이것을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스카다라 그래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카다. 자, 한번 써볼게요. 스카다. 이게 이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으로서 어떤 열차의 안전한 운행이나 어떤 전철 전력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원격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중 제어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약자로 스카다라고 합니다. SCADA. 제가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이 스카다가 어떤 것의 약자인지 말씀을 드려보면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아우 참, 여러분 저의 이상한 영어 발음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다 잊어주시고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스카다라는 약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원격 감시 제어고 중앙 감시 제어 장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지금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이 정말 저질스러운 영어 발음이 여러분을 좀 불쾌하게 한 것 같은데 다시 자신감을 이끌어 올리러 전기 이야기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8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7번 내용 보겠습니다. 전기철도 차량에서 어떤 전기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차체와 주행 레일과 같은 이 고정 설비들 있잖아요. 이 고정 설비와 보호용 도체 간의 그 임피던스 값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낮은 수준으로. 자, 어떻게 정해져야 되느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임피던스가 0.05옴. 0.05옴. 그 다음에 객차 같은 경우는 0.15. 그럼 여러분 어떤 거 가져가시면 될까요? 자, 다른 거 잠깐 다 잊어버리시고 기관차가 나왔는데 임피던스를 물어봐요. 0.05. 최대 임피던스가 0.05. 근데 객차로 물어봤어요. 기관차로 물어본 게 아니라 객차로 물어봤어요. 그럼 최대 임피던스는 0.15옴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차는 0.05, 객차는 0.15의 임피던스 값을 가져야 된다. 숫자로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대 임피던스 값, 기관차는 0.05, 객차는 0.15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88번 내용입니다. 전식 방지 대책에서요, 매설금속 채측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요,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배류 장치 시설해야 되고요. 절연 코팅 해야 되고요. 매설 금속체 접속부 절연을 해야 되고요. 저준위 금속체를 접속해야 되고요. 궤도와 이격거리 증대해야 되고요. 금속판 도체로 차폐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여러분, 전식 방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매설 금속체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 이런 키워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배류 장치를 시설해야 되고요. 절연 코팅을 해야 되고요. 매설 금속의 접속부 절연을 해야 된다. 저준위 금속체를 접속해야 된다. 궤도와의 이격거리를 증대해야 된다. 금속판 도체로 차폐해야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번 핵심 내용입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서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때 전용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전용. 다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지를 전용으로 할 경우에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25도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25도 이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시설 부지 전용으로 조성을 할 건데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시리즈의 마지막 핵심 내용인 90번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압의 전로 중에서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될까요? 얼마를 넘지 않도록 유지시켜야 될까요? 이런 말이 나오면 2000분의 1로 가주시면 돼요. 2000분의 1, 2000분의 1, 2000분의 1. 자, 다시, 저압의 전선로 중에서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치만 기억해 주세요. 2000분의 1. 뭐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 이하가 되도록 유지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게 나오면 2000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인 8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1편부터 8편 오시면서 분명히 어려웠던 것들, 좀 헷갈리는 것들, 그 다음에 비슷한 용어와 어떤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반대로 바꿔 생각해보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것만 잡아놓으면 나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 KC 과목이 나의 것으로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시리즈의 1편부터 8편 내용만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면 최소 40~50점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기출문제학습이나 오답노트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점수를 한층 한층 성장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편부터 8편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하는 공부니까요. 계속해서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쭉쭉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메인 공부 시간에 하지 마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씻으실 때나 주무시기 전이나 그다음에 뭐 출근 준비 아니면 집안일 하시면서 그다음에 뭐 점심시간에 이런 시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시면서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오신 것처럼 계속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고 제 목소리가 지겨워질 때까지, 자 여러분 언제까지? 저의 목소리가 지겨워질 때까지, 자 빠지기의 목소리가 지겨워질 때까지 이 시리즈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점수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람 목소리가 좀 지겹네 이렇게 느끼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겁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 1편부터 8편을 함께 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제작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쉽게 할 수 없지만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